2-2-4 삼각함수의 합성. 미적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빠마를 했습니다. 자, 요즘에 틈이 잘 안 나가지고 강의 촬영을 잘 못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강의 촬영도 정말 짬을 내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분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드릴 이 강의 내용은 삼각함수의 합성이라는 내용입니다. 뭐 대단한 건 아니고요. 삼각함수들이 등장할 때 자, a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인과 코사인이 각각 존재하고 그 개수도 다 다르고 근데 각은 같을 때 이런 상황에서의 이 삼각함수식을 하나의 삼각함수로 만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 사인으로 만들거나 아니면 뭐 이렇게 코사인으로 만들거나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개수나 각을 조정하면 이런 사인, 코사인, 각이 같은 사인, 코사인이 있을 때 개수가 다른 상황에서도 하나의 사인이나 하나의 코사인으로 합쳐버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방법에 대한 내용을 오늘 강의해 드리도록 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삼각함수의 합성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그 방법을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a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약간 느닷없는 상황처럼 보이시긴 할 텐데 여기서 이제 갑자기 뭐라느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억지로 뽑아냅니다. 그러면 이 식이 어떻게 되느냐? 자, 억지로 뽑아냈다. 얘를 뽑아냈다는 얘기는 이제 이 괄호 안에 얘네들을 써 넣을 때 이걸로 나눈 대상들을 괄호 안에 넣는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고 더하기 여기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될 겁니다. 여기서 또 갑자기 어떤 그림을 우리가 한번 떠올리게 될 건데요. 자, 어떤 그림이냐 하면 여기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있고요. 여기서 이제 이런 a나 b가 양수다, 음수다라는 보장은 없지만 저는 예를 들어 볼 때는 양수라는 가정을 하고 보겠습니다. 양수이건 음수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여기 제가 a, b라는 점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a, b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심에서 이 점까지 선을 연결하고 요 동경을, 그러니까 이것을 동경으로 하는 요 각을 이제 알파라고 하겠습니다. 요 삼각형을 좀 보게 될 거예요. 이런 삼각형이 있다고 갑자기 생각을 하면 억지스럽지만 이렇게 할 때 딱 들어맞는 걸 사람들이 이제 발견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자, 요 길이가 뭐가 되느냐면 요 길이가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됩니다. 잘 보이시려나 모르겠네요. 잘 보이시겠죠?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고요. 요게 이제 그 a가 되고 요게 이제 b가 되는 거죠. 그리고 나면 요게 무엇으로 취급이 될 수 있는가?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그러니까 예분의 예입니다. 그럼 뭐가 되느냐? 요 알파라는 각을 중심각으로 했을 때 요게 갑자기 코사인 알파로 취급될 수 있다 이거죠. 다음에 요 식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는 즉 요 상황에서 예분의 예 아닙니까? 그러면 요 중심각에 의해 만들어진 사인이다. 즉 얘는 사인 알파로 취급을 받을 수 있다라는 얘기죠. 저번 시간에 배웠던 그 사인, 코사인, 탄젠트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공식 여러분 다 기억하고 계시죠? 기억하고 있다는 가정에서 수업을 합니다. 그럼 이제 얘가 뭐가 되느냐? 사코 풀 코사가 됩니다. 뭐 이제 좀 보기 좋게 본다라면 이제 이거를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알파 더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알파로 보면 사코 풀 코사 해서 이게 뭐가 되느냐? 이 각이, 이 상황이 앞에 있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은 그대로 있고 여기가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로 합쳐질 수 있다는 거죠. 자, 확인되십니까?
자, 확인은 뭐 해보셔야 할 테고요. 그 다음에 확인하신 다음에는 기억해야 됩니다. 외우셔야 돼요. 네, 목이 좀 안 좋아서 네, 죄송합니다. 자, 보세요. 얘가 결국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앞으로 뽑혀 나가게 되고요. 사인 세타 더하기 알파가 됐습니다. 느닷없지만 이 알파는 무슨 각이 되느냐? 요 a, b 이제 x좌표 y좌표입니다. a, b에 의해 만들어지는 그 각이 알파가 되는 겁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 알파가 몇 도인지 알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뭐 만약에 요 각이 뭐 60도나 30도가 되게끔 a, b라는 점들이 설정이 되어 있다라면 각의 크기를 구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때는 이 알파는 사실 우리가 알지 못하면서 알파라는 문자로 쓰게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 길이가 3, 4, 5 이렇게 있다라면 우리가 이 삼각형에서 이 각의 크기는 몇인지 알지 못하잖아요. 네. 자, 중요한 건 이렇게 하나의 사인으로, 삼각함수 사인으로 이렇게 합쳐지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죠. 제가 근데 조금 전에 뭐 사인으로 합쳐질 수도 있고 코사인으로 합쳐질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기억하시나요? 코사인으로 합쳐지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번에 저 a, b가 아니라 또 이런 그림을 제가 하나 그려보겠습니다. x축, y축이 있을 때 이번에 b, a라는 점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찬가지로 동경을 만들어내고 요 각을 제가 여기서 이제 이렇게 베타라고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도 요 길이는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이 될 거고 요만큼이 이제 b, 요만큼이 이제 a인 겁니다. 그럼 이제 이때는 얘가 무엇으로 취급을 받느냐? 자, 보겠습니다. 자,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a. 그러니까 이 길이분의 얘입니다. 그러니까 사인 베타가 되는 겁니다. 이 상황에서는 얘가 사인 베타가 되는 거죠. 베타라는 각을 이런 식으로 설정을 했다라면 말입니다. 다음에 a제곱 더하기 b제곱분의 b는요? 얘분의 얘죠? 이거는 코사인 베타가 되는 거죠. 그럼 이것도 이제 제가 보기 좋게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딱 보니까 코코마사사, 코사인의 덧셈 정리 공식에서 가운데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 있는 모습을 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여기서 이렇게 볼게요. 이거를 여기 전체를 얘 먼저 써보겠습니다. 그때도 이제 얘 먼저 쓰면 코사인 세타, 코사인 베타 더하기 사인 세타 먼저 써볼게요.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베타. 그럼 얘는 이제 코코마사사에서 가운데 부호가 바뀌어 있는 거죠. 이게 만약에 마이너스였다면 얘는 코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 플러스 베타가 됐을 텐데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부호가 바뀌어서 여기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도 빼먹으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뽑아내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그래서 이 모습을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동일한데 이때 이것을 어떤 입장으로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이 덩어리가 사인으로 합쳐질 수도 있고 코사인으로 합쳐질 수도 있습니다. 이때 이 사인으로 합쳐질 때의 각 알파와 코사인으로 합쳐질 때의 각 베타가 어떤 의미의 각인지를 꼭 알고 계셔야겠습니다. 알파는 a, b라는 동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이 알파고요. 베타는요, b, a라는 동경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입니다. 그리고 코사인 여기 이렇게 빼기로 되어 있네요. 자, 둘 다 가능하다라는 걸 알고 계셔야 하겠고, 두 방법 다 알고 계셔야 합니다. 하지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주로 얘를 가지고 합성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여기다 한번 정리해 놓도록 할게요. 자, 충분히 보셨죠? 또 이제 동영상 강의의 장점은 헷갈리는 것들을 멈춰놓고 볼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한번 헷갈리시면 더 확인해 주시고요. 지우겠습니다. 이제 이 내용들을 다 종합을 해보면 어떤 내용들을 이라고 할 수 있느냐 a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는 이렇게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로 합쳐지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때 이 알파라는 것은 무엇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자, 뭐라고 그랬냐면
이렇게 x축, y축 있고 a, b라는 점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동경의 각을 알파라고 부른다 이겁니다. 이걸 반드시 알고 계셔야 합니다. 또는 무엇으로도 만들어질 수 있느냐? 똑같이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베타로 합성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이 베타는요, x축, y축 있을 때 이번엔 b, a 라는 점에 의해 만들어진 요 각을 베타라고 부른다라는 것입니다. 요건 마이너스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왠지 사인을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주로 얘를 쓴다. 하지만 두 방법 다 알고 있어야 한다. 이거를 꼭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문제를 보면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8번입니다. 8번 보시면, 자, 다음 식을 이런 꼴로 나타내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죠. 자, 첫 번째로 보시면, 2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3분의 파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선생님은 어떡하죠? 여기는 세타가 아니고. 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같은 각이어야만 합성이 가능합니다. 근데 얘는 각이 다르잖아요. 하지만 우리는 이거를 찢는 법을 알고 있죠. 바로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죠. 알고 계시는 거죠. 만약에 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 공식을 외우지 못하셨다면 그거부터 반드시 해 놓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얘는 그 입장에서 보면 보라색으로 써볼까? 요만큼은 코코마사사에 의해서 찢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코사인 세타, 코사인 3분의 파이 마이너스 사사 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3분의 파이 이렇게 말입니다. 이때 코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60도 뭐가 됩니까? 그렇죠. 2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 사인 3분의 파이, 사인 60도 뭐가 됩니까? 그렇죠. 2분의 루트 3이 됩니다. 아무도 없는데 혼자 묻고 혼자 대답하고 있네요. 자, 이때 보시면, 자, 이 사인을 보시면 사인은 그러면 2 사인이 있고요. 여기 이제 2분의 루트 3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사인 세타가 있는데 앞에 또 루트 3이 있죠. 그냥 암산하지 말고 여기 한번 써볼게요. 2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루트 3 곱하기 2분의 1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2분의 루트 3 사인 세타 이렇게 있단 말이죠. 그럼 이제 여기 사인 좀 정리해 볼까요? 루트 3이 곱해지면 여기 이제 마이너스 2분의 3 됐습니다. 근데 그게 얘와 계산되니까 2분의 1 사인 세타가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음 여기는 이제 2분의 루트 3 더하기 2분의 루트 3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리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제가 사인으로 합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에서도 지금 사인으로 합성하라고 얘기를 해놨어요. 자, 어떤 점을 찍어야 됩니까? 자, 2분의 1, 2분의 1, 2분의 루트 3 요렇게 각이 나오게 될 겁니다. 자, 이게 길이를 보면 이제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여기가 2분의 루트 3이에요. 그럼 길이를 봤을 때 1대 루트 3이잖아요. 그러면 1대 루트 3대 2 비율을 갖는 삼각형. 즉 여기가 60도, 즉 3분의 파이라는 각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길이 비로 보면 여기가 이제 1대 2니까 물론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쓰셔도 되겠지만 1대 2니까 여기는 얘의 2배, 길이가 1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요 길이가 여기 앞에 왔었죠? 그럼 이 길이가 지금 1이니까 1 곱하기 사인하고 세타 플러스 여기에는 요 각 3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합성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도 한번 봐볼까요? 보겠습니다. 제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몸이 덜 깬 느낌이네요. 자, 이번엔 2루트 2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4분의 파이 마이너스 4 곱하기 사인 세타 나와 있습니다. 자, 뭐 여기서 이제 이 문제에서 r 곱하기 r은 0보다 크고,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보시면 문제에서 보시면 이제 이것들을 얘도 그렇고 r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꼴로 만들라고 얘기했어요. 이렇게 얘기해 놓고 이제 요 알파는 R은 뭐라고 그랬냐면 R은 양수고 알파는 0보다 크고 2파이보다는 작다라고 얘기했어요. 이거 굳이 설명한 이유는 뭐 약간 억지스럽긴 하지만 이게 3분의 파이가 아니라 즉 60도가 아니라 여기 한 바퀴가 더 더해진 360도 더하기 3분의 파이여도 이건 똑같은 값을 띄기 때문에 사실 이 각은 하나로 정해진 게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렇게 360도와 0도 사이의 각이라고 이렇게 정해주게 된 겁니다. 자, 그럼 얘도 보겠습니다. 여기는 세타가 아닌데 여기는 세타고 이렇게 각이 다르죠. 저 사인이 맞아요? 그러네요.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러면 이제 이거 일단 이제 여기를 분리를 해봐야 되겠죠. 여기 뭐 선생님 여기는 사인, 여기도 사인도 어떻게 해요? 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분리하다 보면 여기서 이제 코사인이 또 생기게 되겠죠. 자, 얘는 이제 싸고 풀고 싸라는 공식으로 덧셈 정리를 이용해서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4분의 파이 더하기 코사인 세타 곱하기 사인 4분의 파이로 분리해 볼 수 있고요. 뒤에는 마이너스 4 곱하기 사인 세타 이렇게 쓸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이 코사인 4분의 파이가 얼마죠? 자, 코사인 45도죠. 얘는 2분의 루트 2가 되겠습니다. 여기 사인 4분의 파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인 45도는요 2분의 루트 2가 되죠. 이것들이 이제 전개됐다고 생각을 해보시면 자, 여기 이 둘을 곱했을 때요 이 약분되고 2 사인 세타가 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을 곱하면 약분되고 이게 2가 되고요. 거기 얘까지 곱하니까 2 사인 세타가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얘와 계산이 또 되면 그러면 마이너스 2 곱하기 사인 세타가 되겠죠. 여기서는 자, 이 둘을 곱하면요. 그러면 이 약분되고 이번에는 2 곱하기 코사인 세타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우리가 합성을 해볼 거예요. 그러면 자, 사인으로 합성을 할 테니까 얘, 즉 이게 x좌표, 이게 y좌표가 되도록 각을 만들어 보는 거죠. 그러면 x축, y축이 있을 때 자, 마이너스 2, 2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요렇게 각이 만들어지게 되겠죠. 자, 요 각을 한번 봐야 되겠는데요. 자, 여기가 길이로 보면 2고 여기도 길이는 2니까 1대1대 루트 2짜리 삼각형. 즉 여기가 45도가 되겠습니다. 그럼 요거는 135도가 될 거고요. 그거는 4분의 3파이라고 라디안으로 변환이 가능하겠죠. 이제 이 길이는 1대1대 루트 2, 여기는 2루트 2가 되겠네요. 자, 루트 씌워서 제곱해서 더해도 같은 결과가 나오겠죠. 자, 이 길이는 2루트 2니까 여기는 2루트 2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요 각입니다. 바로 4분의 3파이가 되겠죠. 이렇게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합성을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뒷페이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뒷페이지 가보면 자, 필수 예제 9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칠판 지울게요. 이게 여러 번 반복적으로 드리는 말씀인데 혼자 강의를 하면 왠지 자꾸 말이 빨라져요. 제가 다시 또 좀 진정을 하고 말을 천천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거의 항상 이런 것 같아요. 뒷부분에 가서야 이걸 인지하고 제일 마지막 문제만 좀 천천히 하는 것 같아요. 자, 필수 예제 9번입니다. 자, y는 루트 3 곱하기 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더하기 1. 자, 이것의 최대값을 구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최대값과 최소값을 구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단 여기서 이제 나오는 x는 0 이상 2파이 미만의 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여기서 보시면 이제 사인, 코사인 각각 따로 놀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지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이걸 우리가 하나의 삼각함수로 사인이나 코사인으로 합쳐버릴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가 이 전체 식의 함수의 최대값, 최소값을 구하는 일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죠. 예를 들어서 y는 사인 x 그러면 얘는 최대 최소가 1에서 마이너스 1이죠. 근데 여기 만약에 3이 있으면요. 3에서 마이너스 3이죠.
근데 여기 더하기 1 있으면 3 더하기 1이 최대값, 그리고 마이너스 3 더하기 1이 최소값 되는 거죠. 즉 여기는 이 개수와 여기 더해져 있는 상수에 의해서 최대값, 최소값이 정해지게 되겠죠. 또 말이 빨랐던 것 같은데. 네. 자, 이렇게 알 수 있게 되니까 이걸 하나의 삼각함수로 합성만 할 수 있으면 되겠다 이겁니다. 자, 여기 볼게요. 그러면 여기 자 이런 걸 생각해야죠. x좌표, y좌표, 즉 루트 3, 마이너스 1 여기다 볼게요. x축, y축 해서 루트 3, 마이너스 1 이렇게 각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만큼의 각이 만들어진 거죠. 여기가 이제 루트 3대 1 비율이니까 여기가 30도예요. 6분의 파이란 말입니다. 그럼 이제 이만큼은 2파이에서 6분의 파이 뺀 거니까 요 각은 6분의 11파이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 길이는 루트 3대 1대 그럼 여기 2가 되겠죠. 얘를 가지고 계산하셔도 되고요. 얘는 그래서 2 곱하기 사인 x 더하기 6분의 11파이 더하기 1 이렇게 합성이 가능해질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지금 x가 0 이상 2파이 미만 뭐 한 주기가 여기 이렇게 다 그려져 있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굳이 뭐 또 한 번 또 본다라면 이렇게 x축이 있고요. 이렇게 y축이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이제 이런 식으로 있죠. 여기 지금 여기 2가 곱해져 있고 1이 더해져 있고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말고 제가 지금 얘만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보시면 이렇게 사인 그래프가 있는데 사인 그래프 이렇게 있고 2파이 이게 이제 y는 사인 x 그래프 이렇게 있다고 할 때 요 범위를 좀 보도록 할게요. 요 범위는 x 더하기 6분의 11파이의 범위는 자 여기 셋 모두에게 6분의 11파이를 더해 보면 여기는 그러면 6분의 11파이 이상 여기는 이제 6분의 11파이를 이거 더하니까 6분의 23파이 미만이 되어 있습니다. 요 중심각에 의해서 이 부분이 1에서 마이너스 1까지가 다 가능한지를 한번 확인해 보는 중이에요. 요거 x라고 보면 좀 헷갈리겠는데요. 제가 이거 세타라고 볼게요. 근데 이 세타가 어느 범위까지 왔다 갔다 할 수 있느냐? 자, 6분의 11파이. 그러면은 여기쯤 있겠네. 6분의 11파이가. 여기부터 이제 더 그려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쭉 가서 이렇게 가서 여기 이제 그리고 여기는 4파이에서 6분의 1파이가 모자란 거잖아요. 여기 2파이, 여기 4파이. 그래서 이제 6분의 파이가 모자란 거니까 여기 어디가 이제 6분의 23파이쯤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부터 이만큼 돼가지고 여기까지 인정이 되고 있는 거예요. 이만큼의 범위의 이 사인 값을 얘가 다 가지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최대값 1도 갖고 최소값 마이너스 1도 갖게 되겠군요. 그럼 이제 얘는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다 가질 수 있게 되니까 이 식 전체의 최대값은 2 더하기 1, 3이 됐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 더하기 1 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설명이 좀 어려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보시면 이제 사실 여기 각의 제한이 만약에 없다라면 더 고민할 필요 없죠. 그러면 이 사인 덩어리는 무조건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움직이게 될 거니까요. 여기서처럼 사실 이제 한 주기가 확보되어 있을 때 얘도 사실 그렇게 그렇게 우리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얘도 어쨌든 한 주기까지는 그려지게 될 테니까 얘가 1에서 마이너스 1까지 다 값을 가지게 될 거거든요. 그러면 그냥 얘와 요 삼각함수에 붙어있는 요 숫자와 여기 이 더해진 상수에 의해서만 최대 최소가 구해진다 보셔도 사실은 무방합니다. 그럼 항상 이렇게 봐도 되느냐? 이렇게 나오자마자 곧바로 이게 이걸로 이제 최대 최소 얘와 상수로 최대 최소가 정해진다라고 봐도 무방한가?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자, 그럼 예외가 되는 경우를 한번 제가 여기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별 생각 없이 선생님 여기 y는 a 곱하기 사인 세타 더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 여기 이제 뭐 상수항도 없다고 제가 한번 가정을 해보고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선생님 이렇게 해서 루트 a제곱 더하기 b제곱 곱하기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 이렇게 될 텐데
그럼 최대 최소는 다 얘 아닙니까? 생각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제 이 각의 범위에 따라서 최대 최소가 얘와 얘의 마이너스 붙은 게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예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예를 들어서 y는 루트 3 곱하기 사인 x 더하기 1 곱하기 코사인 x 해놓고 이제 x가 0 이상 파이 이하 이렇게 있는 경우에 문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번에 이렇게 해서 루트 3,1 이라는 점을 찍어 보겠죠. 이렇게 점이 나왔고 여기 이제 루트 3,1 요 각은 이제 루트 3대 1 비율이니까 이게 30도 6분의 파이가 될 겁니다. 여기는 이제 2가 되어 있겠죠. 그래서 얘는 y는 2 곱하기 사인 x 더하기 6분의 파이 이렇게 합성이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x는 0 이상 파이 이하라고 되어 있는 상황이죠. 이걸 보고 선생님 얘 여기 2 곱해져 있으니까 얘의 최대값은 2고요. 최소값은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는가? 일단 요 간격이 이 함수에서의 한 주기를 다 나타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여기서의 주기는 2파이일 텐데 요 범위가 2파이만큼 되질 않잖아요. 그러면 일단 경계를 하고 이 그래프에서의 요 중심각의 범위를 우리가 한번 따져보셔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x가 이러니까 여기서의 중심각 x 더하기 6분의 파이라는 요 각은요 6분의 파이부터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까지만 인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 범위 안에서 이 사인은 어떠한 값들을 띠게 될 것인가? 세타 여기 이제 y 놓고 y는 sin x 그래프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2파이 파이입니다. 자, 6분의 파이부터 그럼 여기 이제 여기는 2분의 파이죠. 6분의 파이는 여기 어딘가 있겠죠. 6분의 파이. 여기부터 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자, 여기서 이제 6분의 파이를 더한 이제 6분의 7파이가 됐겠죠. 6분의 7파이. 거기까지만 이 그래프가 인정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 값이 말이죠. 자, 최대값은 1을 만들어냅니다. 그러니까 전체의 최대값은 2가 되겠죠. 근데 최소값은 여기까지 못 가요. 여기까지밖에 못 갔습니다. 자, 사인 6분의 파이, 사인 30도가 뭐가 되느냐면 2분의 1입니다. 요 곡선만큼 올라갈 때 2분의 1만큼 올라갔어요. 그러면 요 곡선과 요 곡선이 같은 곡선이겠죠. 그만큼 여기는 어디까지 내려가느냐? 0에서 2분의 1, 그러니까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내려가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전체의 최소값은 얘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즉 2까지 곱하면 마이너스 1을 최소값으로 갖는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합성을 하고 난 다음에 그 합성된 함수의 최대 최소를 물어볼 때 일단은 그 중심각의 범위가 한 주기를 나타낼 수 있느냐, 한 주기를 포함하느냐를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한 주기를 포함하신다면요? 그러면 이제 요 개수와 요 더해져 있는 상수에 의해서 최대 최소가 정해진다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근데 여기서처럼 이렇게 한 주기를 나타내고 있지 않다라면 요 각의 범위가 어디서 어디까지 움직이는지를 확인하셔야 하고요. 그것 때문에 이 삼각함수는 얼만큼의 범위를 갖게 되는지를 꼭 따져주셔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요 더해지는 각이 어떤 의미의 각인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하게 되겠죠. 바로 x좌표, y좌표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각이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